잠깐만요. 허경영이 타너 스님의 예언 속 한국의 구세주라고요? 맞아요. 타너 스님은 2025년 대전환기에 한국에서 구세주가 나타날 거라고 예언했는데 이게 허경영 신인님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그가 위기에 처한 거죠? 선거법 위반으로 10년간 출마도 못한다면서요? 바로 그거예요. 타너 스님은 구세주가 내 방향에서 위협을 받을 거지라고 했어요. 지금 허경영이 겪는 시련이 바로 그 예언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025년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와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놀라운 예언과 해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한국 불교계의 대선 지식이자 예언가로 알려진 타너 스님의 충격적인 예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2025년 대전환의 시기에 한국에 나타날 것이라 예언된 구세주와 그를 둘러싼 위협에 대한 예언이 주목받고 있어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타너 스님은 1913년 출생하여 1983년 입적하신 대한민국의 고승으로 불교,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미래를 예견하는 신비로운 능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많은 예언들이 현대 사회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특히 한국의 미래와 세계 정세에 관한 그의 예언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산은 물이 되고 물은 불이 되리라. 이 신비로운 말씀은 자연의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예견한 것일까요? 오늘 저는 스님의 예언 중에서도 가장 논쟁적인 한국의 구세주 예언에 집중하려 합니다. 타너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세상을 구할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순탄치 않으리라. 이 예언은 많은 학자들과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서 한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불교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타너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점술이 아닌 깊은 불교 철학과 역사적 통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방의 작은 나라라는 표현은 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25년이라는 시점은 우주적 사이클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해석됩니다. 2025년, 왜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일까요? 불교의 시간 개념과 동양 철학의 순환적 세계관에 따르면 이 시기는 중요한 대전환기로 여겨집니다. 타너 스님은 이 시기를 물의 시대에서 불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구세주가 직면할 위협에 관한 예언입니다. 타너 스님은 그가 나타날 때 내 방향에서 위협이 올 것이니 동쪽의 물과 서쪽의 쇠, 남쪽의 불, 북쪽의 어둠이 그를 시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암호 같은 예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예언의 징후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타너 스님의 예언과 한국의 정치 현실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자신을 신인이라 칭하는 허경영입니다. 허경영은 오랜 기간 한국 정치계에서 독특한 존재감을 보여왔습니다. 1987년 처음 정계에 입문한 이래로 여러 차례 대선에 도전했으며 자신만의 독특한 정치 이념과 공약으로 일부 지지층을 형성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 시대의 영적, 정치적 메시아라고 표현하며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창당하여 활동해왔습니다. 허경영은 자신이 영적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여러 예언을 통해 한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타너 스님의 예언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그가 주장하는 신인 통치와 섭리에 의한 통치는 타너 스님이 언급한 구세주의 출현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허경영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3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자신이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는 주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너 스님이 예언한 서쪽의 쇠로 상징되는 법과 제도에 의한 시험이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타너 스님의 예언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쪽의 쇠는 단순히 법적 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동양 철학에서 쇠는 금속, 기계, 권위, 질서를 상징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법과 제도, 관료주의, 그리고 기존 체제의 견고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허경영이 기존 정치 체제와 끊임없이 충돌하며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온 것은 이러한 쇠의 특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도전은 비록 현재 법적 제한에 부딪혔지만 기존 체제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타너 스님의 예언과 연결됩니다. 또한 허경영은 종교 시설인 하늘궁을 운영하며 자신의 사상을 전파해 왔지만 최근에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북쪽의 어둠이 상징하는 도덕적 시험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북쪽과 어둠은 은밀함, 내면의 그림자, 도덕적 시험, 그리고 영적 정화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허경영이 현재 직면한 의혹과 비판은 이러한 북쪽의 어둠을 통한 시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진정한 구세주라면 이러한 어둠의 시험을 통과하고 내면의 정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쪽의 물과 남쪽의 불로 상징되는 나머지 두 가지 위협은 무엇일까요? 물은 전통적으로 경제와 자금의 흠, 감정, 적응성을 상징합니다. 허경영의 독특한 경제 정책과 배당금, 공약은 현실, 경제 시스템과 끊임없이 충돌해 왔습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세금 체계를 간소화하며 국민들에게 국민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파격적인 경제 정책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제 정책은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과 충돌하며 동쪽의 물이 상징하는 경제적 시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쪽의 불은 열정, 변화, 격렬한 비판, 대중의 시선을 상징합니다. 허경영은 항상 대중의 주목과 미디어의 조명을 받아왔으며 동시에 많은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독특한 발언과 행동은 때로는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적인 시선과 비판의 불꽃은 남쪽의 불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허경영이 이러한 네 가지 시험에 모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법적 제한 서쪽의 쇠, 도덕적 의혹 북쪽의 어둠, 경제적 도전 동쪽의 물, 공적 비판 남쪽의 불을 모두 겪고 있다는 것은 타너 스님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들을 통과한 후 허경영은 어떤 모습으로 재등장할 것인가? 타너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구세주는 이러한 시험을 통과한 후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만약 허경영이 이러한 시험을 모두 통과한다면 그는 어떤 모습으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부터 우리는 타너 스님의 다른 예언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며 2025년 대전환기의 한국과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타너 스님은 물의 시대에서 불의 시대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양 철학에서 물은 감성, 유연성, 적응, 흐름을 상징합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흐름, 글로벌 네트워크, 빠른 변화와 적응을 특징으로 하는 물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불은 지혜, 깨달음, 영적 각성, 변환을 상징합니다. 불의 시대는 물질주의를 넘어선 영적 깨달음과 의식의 확장이 중심이 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2025년을 기점으로 인류가 물질적 풍요와 정보의 홍수에서 영적 깨달음과 의식의 확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 기후위기,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양극화, 정신건강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제도적 해결책이 아닌 의식의 확장과 영적 성장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타너 스님은 한국이 세계의 정신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기술적 강국을 넘어 영적, 문화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허경영이 주장하는
신인 통치와 섭리에 의한 통치는 이러한 예언과 연결됩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 방식이 단순한 정치적 리더십이 아닌 영적 원칙과 우주적 법칙에 기반한 것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이것은 불의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리더십의 형태와 일맥상통합니다. 허경영이 주장하는 다양한 정책들, 국민 배당금, 각종 무료 카드 발급, 세금 간소화 등은 단순한 경제적 혜택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물질적 풍요와 영적 성장이 공존하는 불의 시대의 비전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허경영이 진정한 구세주인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그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카리스마적 리더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많은 비판과 의혹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영적 능력 주장, 독특한 언행, 그리고 다양한 논란들은 그를 단순한 정치인이나 영적 지도자로 규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타너 스님의 예언으로 돌아갑니다. 스님은 구세주는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구세주가 전통적인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허경영의 독특한 존재감과 비전통적인 접근법은 이러한 예언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타너 스님은 진정한 구세주는 처음에는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허경영이 대중에게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점은 이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그는 선거에서 꾸준히 일정 수준의 지지를 받아왔지만 주류 정치권과 엘리트층에게는 진지한 정치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 대전환기를 앞두고 허경영과 타너 스님의 예언 사이의 연결고리를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경영은 현재 법적으로 203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그의 정치적, 영적 영향력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제안은 그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권력이 아닌 다른 형태의 영향력을 통해 그는 한국 사회와 세계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허경영이 운영하는 하늘궁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그의 비전과 철학이 구현되는 공간입니다. 만약 그가 법적, 도덕적 시험을 통과하고 하늘궁을 통해 자신의 영적 메시지를 확산시킨다면 이는 타너 스님이 예언한 한국이 세계의 정신적 중심지가 된다는 비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경영의 경제 정책과 복지 비전은 현재의 자본주의적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의 국민 배당금 정책은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으로 경제적 안정과 인간 존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미래 사회의 청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동양 역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을은 변화와 혁신을, 사는 뱀의 해로 지혜와 통찰을 상징합니다. 이 해는 뱀처럼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타너 스님이 예언한 물의 시대에서 불의 시대로의 전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2025년은 12년 주기의 동물띠로는 뱀의 해이며 60년 주기의 천간지지로는 을사년입니다. 뱀은 동양 문화에서 지혜, 치유, 변환, 재생을 상징합니다. 특히 뱀이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2025년은 인류 문명이 낡은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의식 수준으로 진화하는 시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들은 이러한 대전환기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타너 스님은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2025년 대전환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외부적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의식을 확장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허경영 역시 이러한 내면의 변화를 강조해왔습니다. 그의 강연과 메시지에는 항상 영적 깨달음과 의식의 확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능력을 강조하면서도 모든 인간이 잠재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훈련과 깨달음을 통해 이를 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2025년 대전환기를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물질적 풍요에만 집중하던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영적 성장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자연과의 교감 등 다양한 영적 실천을 통해 의식을 확장하고 내면의 지혜에 기울이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공동체 의식과 상호 연결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불의 시대는 개인주의와 경쟁이 아닌 협력과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서로 돕고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과 환경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타너스님은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는 환경 문제가 단순한 외부 이슈가 아닌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과 직결된 문제임을 암시합니다.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 자원 절약, 생태계 보호 등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패러다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허경영의 국민배당금,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들은 현재로서는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미래 사회에서는 중요한 경제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영적 지도자와 예언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분별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타너스님과 같은 진정한 영적 스승의 메시지는 깊은 지혜와 통찰을 담고 있지만 모든 자칭 예언자나 영적 지도자의 말을 무조건 믿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내면의 지혜와 비판적 사고를 통해 메시지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시 허경영과 타너스님의 예언 사이의 연결고리로 돌아가 봅시다. 허경영이 진정한 구세주인지 아니면 단순히 독특한 정치인인지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제시하는 비전과 가치관이 타너스님이 예언한 불의 시대의 특성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허경영은 물질적 풍요국민 배당금, 영적 성장신인 통치, 공동체 의식 모두를 위한 복지, 환경 보호 친환경 정책 등 불의 시대의 핵심 가치들을 자신의 비전으로 제시해왔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현재의 물질주의적, 개인주의적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 모델의 청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허경영은 여러 논란과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의 영적 능력 주장, 독특한 언행, 그리고 최근의 법적 문제들은 많은 이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논란과 의혹이 그의 메시지와 비전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너스님은 진정한 구세주는 많은 시험을 거쳐 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경영이 현재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은 이러한 정화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2025년 대전환기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타너스님의 예언과 현실, 세계 사이의 연결고리를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허경영이 진정한 구세주인지 아니면 다른 인물이 등장할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이 대전환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입니다. 내면의 성장과 의식의 확장을 통해 우리는 불의 시대가 가져올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우리의 의식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경영이라는 독특한 인물을 통해 우리는 이 예언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전환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암시하듯 한국은 이 글로벌 대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허경영이든 아니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인물이든 구세주의 등장은 한국과 세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대전환의 일부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면의 성장과 의식의 확장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불의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통찰과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타너스님의 다른 예언들과 그것들이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2025년 대전환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준비, 바로 지금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